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은 아니지만 투네이션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사실 굉장히 길게 본인의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특정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질문만 좀 달아달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분은 일단 이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봤을 때 굉장히 감마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뭔가 컴퓨터 AI가 분석하듯이 굉장히 그런 거, 학구적이라고 할게요. 그런 분의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간만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식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푸념이나 이런 얘기는 제가 내년에 사무실을 차리면 만나서 함께 얘기하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셨는데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감정과 관계가 없다. 개인이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감정과 관계없다고 지겹게 떠드는 벤 샤피로마저도 BBC 인터뷰에서 푸짐한 똥을 싸며 증명을 했었죠. 제가 벤 샤피로는 제가 팔로우하지 않기 때문에 BBC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링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벤 샤피로가 뭔가 좀 감정적인 분출을 했나 보네요. 원래 벤 샤피로가 냉정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BBC 같은 방송에 나가면 나 같아도 냉정하기 힘들 것 같아. 예를 들면은 한겨레 신문에 있는 이름 4개, 성 2개 달린 기자가 나랑 인터뷰하면 나도 빡치지 않을까? 그래서 벤 샤피로가 얘기하는 Fact doesn't care your feeling about your feeling, 이거 원래 우리 채널의 대문이었죠, 그죠? 왜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팩트는 감정과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팩트는 너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가 좀 더 정확한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감정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라는 툴을 만들었다. 감정들, 여러 바이아스, 그러니까 편향을 가진 개개인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진실이라 생각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진실이라 부르는 것 같다. 사실과 진실은 좀 다르죠, 그죠? 문제는 인간의 심리나 감정은 어떤 패턴과 경향성을 보이고 심지어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편향이라는 게 비슷비슷하다면은 사실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마냥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물론 저는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살아가긴 할 겁니다. 적어도 이런 태도가 인류 대부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머지 질문들 읽고 갈게요. 3개밖에 안 되니까. 젠더학의 성별에 대한 순환 논리적 정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젠더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부정하는 젠더학의 전제 때문이 아닙니다. 젠더학의 전제가 X소리인 건 제치고 젠더학에서 내놓는 질문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성별이란 무엇인가, 여성이란 무엇이냐죠. 이게 왜 의미가 있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외 유튜버가 댓글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지금 인류가 고작 한다는 게 여자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인가? 바보 같을 수 있지만 저는 학문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 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인원 마냥 살아가던 인류가 자연현상이나 당연한 생각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게 학문의 시작이었고요.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 젠더학은 1번 대답을 하길 거부하거나 2번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이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젠더학자들이 죄다 1번의 반응을 보이면은 젠더학은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근데 가끔 2번의 반응이 있습니다. 수학같이 순환 논리에 가까운 공리들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명제들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잘 몰라요. 사실 수학 명제 외에도 꽤나 많은 명제들의 논리 끝에는 순환 논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젠더학의 순환 논리도 의미 있는 명제들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직관적으로 없을 거라 보지만 제 의견이 궁금하시대요. 3번, 좋아하는 술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주시는 데킬라 한 잔씩 잘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데킬라보다는 저는 마셔도 안 취하는 술, 마셔도 안 쓴 술, 근데 40도 이상. 저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아요. 막 고주망태 될 때까지 막 으아 이거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대학생 때나 하는 거고.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더라도 역겹지 않은 술, 뭐 우액이 올라오지 않는 술, 막 마시고 나서 이러지 않는 술을 좋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싼 술이죠. 자, 그럼 대답해 보겠습니다. Fact doesn't care about your feeling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인류는 과학이란 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 과학이라는 툴이 워낙 객관적으로 그 중세 시대에 신학을 몰아냈고 이 과학이라는 툴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와 또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지들이 과학 흉내를 내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네요. 사회과학. 사실 사회과학이란 말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여성학이 됐든 사회과학이 됐든 젠더학이 됐든 문제는 뭐냐면은 물리학이 아닌 애들이 물리학의 지위를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과학계에서 진짜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수학이나 물리학입니다. 이게 학문이에요. 나머지 뭐 사회과학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나머지 여성학, 젠더학 다 제 기준에서는 헛소리입니다. 그냥 과학의 탈을 쓰려고 하는 헛소리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과학이라는 틀을 만든 건 참 좋으나 그것들이 굉장히 과다 해석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게 현재 저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여러 바이아스를 가진 개개인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진실이라 생각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진실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진실의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바이어스라는 게 본능적인 걸 수도 있고 또는 집단적으로 학습된 걸 수도 있고 또는 장기간 진화심리학적으로 또는 융이나 어떤 프로이트적인 그런 심리학적으로 장기간 인류가 오랫동안 존속해오면서 무의식에 새겨진 집단 무의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간이 거미를 보고 혐오감이 드는 거. 예를 들면은 모든 거미가 다 독거미가 아니야. 특히 한국에는 아직까지 독거미가 없죠. 이건 정말 신의 축복인데. 생각해보면은 한국에는 독거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산을 하다가 호랑거미 손바닥 많은 거 보면은 징그럽죠. 물론 뱀은 살모사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합시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거미는 익충이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리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진실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런 식의 잘못된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바이어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퍼스널 컴퓨터, 그런 PC를 좋아하는 사람들, 퍼스널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이 전혀 아닌데 이 사람들도 이런 바이어스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바이어스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PC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뭘까? 제가 시즌 1에서 했던 겁니다. PC주의자들은 무슨 편견을 갖고 있냐면은 편견은 나쁘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편견이 나쁘다라는 편견을 집단적으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사회적 진실을 하고 우기고 있는 게 작금의 사회야. 그럼 그것이 진실일까요? 아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바이어스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효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자는 약자고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바이어스는 남성의 보호 본능인데 여성에 대한. 근데 PC주의자들이나 이런 젠더학을 주장하는 애들의 원론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남자가 길 가다 쳐맞아도 쳐맞는 거랑 여자가 길 가다 쳐맞는 거랑 1대1로 똑같이 동등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남자가 길 가다 남자한테 쳐맞거나 남자가 길 가다가 여자한테 쳐맞는 경우, 심지어 후자의 경우는 그냥 개그 코드로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여자가 길 가다가 남자한테 쳐맞으면은 무슨 갑자기 사회 일면에 나오고 대통령이 막 행안부 장관 자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참 갈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요즘은 특히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인간의 심리와 감정은 어떤 패턴과 경향성을 보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레드필이 대표적인 사례죠. 레드필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여자를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무식한 소리죠. 아유. 그러니까 좀 짧은 생각이에요.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는데 30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거는 참 인간들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신들이 대단히 개성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욕망의 개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는 그 끝엔 욕망이 있고 그 욕망 뒤에는 어떤 것에 대한 목적 지향성이 있거든. 욕망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건 공통분모입니다.
근데 다만 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농도가 다를 뿐이에요. 나는 그런 일반화의 표를 가지고 농도를 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면 레드필적인 관점에서 그 여자를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레드필적인 관점에 기대어서 이 여자는 이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진 사람인지 측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개개인들이 바이어스가 비슷하다면은 사실이라는 것은 알 수 없고 극단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마냥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객관적 사실이라는 저 밖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예로 중력은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해요. 아무리 PC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중력이 없다고 우겨봤자요. 예를 들면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한 사람들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밑에 예를 들면 뭐 젠더, 여성이란 순종적인 존재인가? 그래서 사회에서 여성이란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압력으로 강요를 해가지고 여성성이라는 게 꼭 순종적인 건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즉 여성이란 순종적인 존재라는 바이어스들이 그동안 모여 있어서 그 바이어스 때문에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게 사실처럼 여겨져 왔지만 그것을 해체해보면 사실 순종적이지 않은 여성들도 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것들을 해체함으로써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부llshit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틀린 거지. 제가 아까 농도 얘기했죠. 여성은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강한 남성 앞에서 서미시브 하지 않는 여성은 여성스러운 여성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농도에 있어서 제로인 거야.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포토샵에 레이어가 있어. 포토샵에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파시티를 1%에 가깝게 줄여놨다면은 그냥 사진을 대충 봤을 때는 없어 보이잖아. 그 내용물이 없어 보이잖아. 그죠? 오파시티가 1%지만 레이어에는 들어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여성이지만 순종성이라는 그런 식의 오파시티가 0에 가까우면은 그거는 여성적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여자가 여성인 거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난해하고 철학적인 개념인데 난 참 이렇게 천재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여자가 여성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기성사회가 다른 사람인 거는 그 여자가 여성스럽지 않은 여자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의 삶이 존중받을 이유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여자가 강한 남성 앞에서 순종적이지 않다. 그 여성스러운 여자 아니에요. 하나도 여성스럽지 않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런 사람도 숨쉬고 살아가고 자기 역할 하면 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연애 시장에서 레드필에서 요구하는 여자들의 조건과 사회에 있어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 레드필에서는 30 넘은 여자 취급 안 하죠. 잘 35살 넘은 여자는 더더욱 취급 안 하고. 근데 여자들은 또는 사람들은 이걸 뭘로 곡해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사회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30살 넘은 35살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일단 무식한 소리를 해. 아니 뭐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 사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특질을 살리고 자기 직업을 살려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건 좋아. 근데 나는 지금 연애시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연애시장을. 근데 되게 바보 멍청이 같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여성 혐오라니 일단 무식한 소리 하면서 뭐 30 넘은 여자는 여자 취급도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서 여성 혐오래.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정작 지들은 남자한테 똑같이 그러고 있어. 남자가 200, 300 벌면은 남자로서 취급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200, 300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또는 3D 잡을 하면서 온갖 위험한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 가치를 환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니들 20대 여자애들 다 늙은 배 나온 택시기사 아저씨 60대 아저씨 니들 남자 취급하냐? 안 하잖아. 또는 어디 뭐 지잡대 나온 어디 뭐 중소기업에 그런 식으로 사무직으로 일하는 키 작고 어깨 좁고 못생긴 남자 니들 남자 취급하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 남자들은 대신 30 넘은 여자들을 취급 안 한다고.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나? 왜냐하면은 남자의 가치는 사회적 가치랑 합치되는 부분이 있거든. 즉 남자의 가치는 남자의 알파적 가치란 남자의 섹슈얼 밸류 마켓에서의 그 섹슈얼 밸류란 사회에서의 가치도 포함이 되거든. 근데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성은 남자를 물적 대상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에다 좀 깊게 들어왔는데 아니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밖에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해요. 여성성이란 무엇이고 남성성이란 무엇이냐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매우 남자다운 남자가 있고 매우 계집애 같은 남자가 있을 뿐이에요.
매우 무슨 선 머슴 같은 여자들이 있고 굉장히 극도로 여성스러운 여성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척도이자 하나의 신이 만든 다양성이자 하나의 유니버스고 하나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게 다이버시티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이거 유일남님 영상 가서 댓글 봐도 이딴 소리 되게 많아. 이걸 뭐하러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부르죠? 차라리 순종성, 강압성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닐까요? Fuck. 소똥이요, 소똥. 부쉿. 여성성, 남성성, 여자다움, 남자다움 맞아요. 다만 그게 떨어진 사람이 있고 넘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애초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그런 식의 메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여성성이란 남성성이라는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게, 그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사실상 다양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준점이 있어야지 다양성을 구할 수 있거든. 우리가 뭐랑 똑같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짓은 니들이 좋아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있잖아. 니들이 좋아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이유가 뭐야? 가시광선이 차별했기 때문이잖아. 얘는 빨간색만 반사하고 얘는 노란색만 주황색만 반사하고 노란색만 반사하고 차별했기 때문이잖아, 가시광선이. 그렇지? Right?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야? 차별 없이 흑백 안경을 낍시다. 그거랑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거랑 다를 진배 없지. 사실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객관적 팩트는 밖에 존재해요. 밑에 젠더학 얘기하는데 니들이 아무리 뭐라 떠든들 벤 샤피로가 얘기한 대로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이고 남성이 남성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2번 젠더학의 성별에 대한 순환적 논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No. 왜냐하면은 이 젠더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 부우시시기 때문이에요. 이 뭐랑 비슷하냐? 난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게 학문을 일단 사실을. 여성학의 진화 버전인가요? 이런 것도 왜 진화를 시켜? 여성이란 무엇인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논한다라는 것 생각 자체가 쓸모없는 짓인 게 뭐랑 똑같냐면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음식 섭취를 왜 해요? 살려고 하는 거잖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화의 역할이잖아. 호흡의 역할이고. 왜?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그냥 음식 섭취의 이유야. 남성과 여성이 나눠진 이유는 번식을 하고 유전자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땡이에요. 끝. 물론 굉장히 이런 식의 현학적인 어떤 탐구 주제들을 다루길 원하는 인간들이 있겠지. 내가 빡치는 거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지적 멘탈 짐내스틱, 그러니까 지적인 서커스, 거의 뭐 볼쇼이 서커스에 해당하는 건데 내 기준에는 왜 그런 굳이 쓸데없는 그런 지적인 아크로바틱 그런 막 공중 제비돌기를 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니들한테 학위를 주고 니들을 석사 박사라 부르면서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하냐고. 그냥 니들끼리 방구석에서 하지. 왜 그 아까운 돈들을 차라리 물리학이나 로켓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거나 또는 의사들한테 주거나 약사들한테 주면은 생명을 하나 더 구할 텐데 왜 이런 정부의 귀한 혈세를 이런 멘탈 짐내스틱에다 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저는 사연자분이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뭐 순환 논리 어쩌고저쩌고 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거를 젠더하게 갖다 댄 것 자체가 수학에 대한 모욕이에요. 아시겠죠? 저거를 갖다 댄 거, 비교를 한 것 자체가 수학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논리여서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애초에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젠더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거거든. 인류가 자연현상이나 당연한 생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드시면서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이란 당연한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게 되게 뭔가 쿨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정확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인류가 당연한 생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과학의 시작이지. 옛날에는 신이 개빡치면 천둥번개가 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닌 거잖아. 응? 그리고 연금술이 있을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잖아. 그것들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오거나 또는 그것들이 기능을 못했거나. 맞죠? 예를 들면은 신이 화가 났을 때 천둥번개가 친다는 생각은 별로 기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는 천동설이 틀렸다는 생각은 갈릴레오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 아니야?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내가 아까 1번에서 얘기한 여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반하는 판례들이 나왔어요? 나왔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순종적인 줄 아세요?
뭐 여자들이 다 뭐 한 줄 아세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어떡하지?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첫날 부정을 해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사상에 적합한 진짜 신여성은 여러분 전체 여성 인구의 10분의 1도 많이 쳐준 거예요. 아니 물어보자고. 지난 문재인 정권 이후 지금까지 그 사상적인 얘기들이 엄청 창궐을 했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기어 올라오는 수많은 생산 단계에서 결함이 있는 여성들이 연애 시장에 진출할 거야. 근데 이게 뭐 유일남님 방송 보니까 이게 뭐 새로운 실험이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실험 이미 미국이 다 했다고. 미국을 보라고. 미국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갔어요. 3세대 동안 그 사상으로 폭격을 했어. 근데 결과는 어때요? 여자는 여자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했고 남자들 위주의 질서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여자 방식의 문제들을 만들어냈고 오히려 몇 개는 후퇴시켰지.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라던가, 예를 들면 진실을 말할 권리라던가,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토론이라던가, 예를 들면 정서적 건강이라던가, 그래서 대학에서 세이프 존이 필요하다던가, 캔슬 문화를 만들어낸다던가, 다 여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젠더학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게 건강한 반론일 수 있어요. 뭐 이상하면 또 스미스가 싫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선을 넘은 것 같거든. 자, 다음 3번에 대한 질문 제가 답을 했군요. 예. 그래서 이 질문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뭐 레드필 지시에 관련해 가지고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오류들을 좀 지적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면은 일반화에 대해서 제일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뱉는 말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거든. 그거는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한테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급하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라는 이딴 소리는 솔직히 이제 고등 토론에선 잘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heers.